미국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큰 세력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밀었잖아요.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.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.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의 정말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.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중간중간 하락은 있겠지만 내년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4시 13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. 한 새벽 3시쯤 일어났는데 계속 좀 급등세가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러다가 방금 전에 99,689달러까지 찍고 지금 살짝 한 100달러 정도 떨어져 있고 10만 달러가 진짜 목전에 있습니다. 이제 1%도 채 남지 않았어요. 10만 달러까지. 한 0.3%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차트는 바이낸스 차트는 아니고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. 코인베이스. 요새 코인베이스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몰라도 지금은 코인베이스로 차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죠. 네, 어저께 밤에 2% 정도 하락했는데 추세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. 어저께도 한 96,0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막 올라왔었죠. 어저께 제가 라이브 할 때가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빠졌어요. 제가 10시까지 라이브 하고 잤거든요. 네, 아무튼 라이브 하고 잤는데 밤 12시에 97,000까지 빠졌죠. 이때 업비트에서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. 네,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빠졌죠. 갑자기 글로벌과 관계없이 우리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한 6%가 갑자기 훅 빠졌네요. 하지만 다시 회복했어요. 말도 안 되는 무빙인데 글로벌 무빙과는 전혀 무관하게 업비트가 새벽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. 이때 순간적으로 김프가 역푸죠. 네, 마이너스 한 6%까지 찍고 올라갔다고 합니다. 진짜 엄청나네요. 좀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 업비트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99,400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긴 한데 바로 갈 수도 있고 10만 달러 도달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가 살짝 높거든요. 가격이. 그러니까 코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.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 도달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게 프리미엄 하면 김치 프리미엄인데 요새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입니다. 역푸 나고 있고 돌아오겠죠. 네, 집 나간 김푸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김푸가 다시 끼기 시작하는 거는 저는 하락 이후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 그때는 김푸가 한 4% 정도는 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오늘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19,000포인트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2만 포인트를 넘겠죠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고 올해 중에는 2만 포인트는 넘어서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19,000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요즘에 나스닥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자금이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. 네, 보시면 어저께도 10억 달러 넘게 들어왔거든요. 네, 오늘도 그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블랙락에서 엄청난 유입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하루에 막 6억 달러씩 네, 매일같이 유입시키고 있거든요. 블랙락이 열일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죠.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블랙락이 이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0만 개가 넘더라고요. ETF 다 합치면 100만 개 넘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한 33만 개 정도? 네, 요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나 ETF가
그러니까 증시자금이죠.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이제 한 150만 개 이상 될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이제 한 200만 개를 넘어설 것 같은데 미국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큰 세력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밀었잖아요. 뭐 선거 때문인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을 정말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뭐 요게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잖아요.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. 여러 가지 뭐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. 아무튼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.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만 너무 좋잖아요.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의 정말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.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중간중간 하락은 있겠지만 내년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잘 투자하셨다면 오래 가져가는 게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99,700달러 찍었네요. 이제 앞으로 300달러만 더 오르면 이제 10만 달러에 도달합니다. 10만 달러.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빨리 도달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트럼프의 힘이 확실히 세네요. 트럼프가 보통 공약 이행을 잘 안 하잖아요. 말 바꾸고 말을 바꿀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움직임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좀 구성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게리 겐슬러도 사임하기로 됐죠. 네, 이제 지난 정부가 물러나면 내년에 1월 20일 날 게리 겐슬러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 영향으로 솔라나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라나도 다음 차례는 솔라나다 하는 좀 내러티브가 있잖아요. 솔라나 ETF가 승인되겠구나. 2025년에 승인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. 그 때문에 솔라나가 요새 분위기가 좀 좋죠. 250달러도 넘어섰고 요새는 좀 비트하고 솔라나가 좀 주도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.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들이 요새 또 엄청 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. 어제 뉴스 보니까 7.7만 종의 밈코인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대요. 7만 7천 개가 아닙니다. 7만 7천 종류가 밈코인 종류가 좀 어마무시하죠. 그래서 밈코인에 함부로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. 종류가 7만 7천 개면 모르겠습니다. 이 중에서 잘 선별을 할 수 있으세요? 네,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전 알트코인도 너무 많아서 선별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히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할 생각입니다. 알트까지 신경 쓰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찐 알트장이 오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11월 달에 상승들이 있긴 할 거예요. 11월에 상승했다가 한번 또 조정이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겠죠. 네, 그 다음에 1월에 언젠가부터는 같이 막 오르는 좀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불장 대비해서 지금 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이번엔 아예 안 할 거예요.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. 이미 갖고 있는 거야 뭐 쭉 가져갈 건데 알트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. 차라리 알트에 투자할 돈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. 비트코인은 제가 느꼈을 때는 펀더멘털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. 비트코인은 그동안은 각국 정부에 특히 미국 정부에 박해를 받으면서 커왔거든요. 박해 받으면서도 그렇게 그동안 많이 커왔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거든요. 친 비트코인 정부가.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. 지금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. 그러니까 친 크립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법안을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. 여러모로 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. 네. 윤수목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비트코인을 리레이팅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. 리레이팅 됐다. 웅달 책방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. 윤수목 대표님 영상을 보시면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저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많이
떨어졌잖아요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에 도달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6%가 빠졌잖아요.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흔치 않은 상황이거든요. 아무튼 뭐 이 또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할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.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자인데 낙폭이 뭐 되게 컸다고 하는데 542불까지 왔다가 372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444불 정도 되네요. 저는 수익률이 한 30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4월 달이었나? 뭐 115불쯤에 좀 싸게 사서 지금은 뭐 수익이 아주 큰 것 같아요. 주식으로 이만큼 수익 내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미국 주식은 진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. 이제 암호화폐가 크립토 윈터는 분명히 옵니다. 얼마큼 빠질진 모르겠지만 크립토 윈터가 오면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생각인데 첫 번째는 일단 장기 숏 전략을 좀 취해 볼 생각이에요. 이거는 뭐 숏을 친다고 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위험 해지 차원입니다. 크립토 윈터를 온몸으로 두드려 맞으면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저는 크립토를 좀 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숏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미국 주식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. 미국 주식에 기회가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.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이니까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인데 뭐 G1이잖아요. 그냥 가장 큰 경제 대국임에도 성장률도 연간 성장률이 한 3% 나오거든요. 우리나라는 뭐 1%대인데 이 또한 대단한 것 같아요. 국장은 다들 좀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것 같은데 저도 미국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. 크립토 윈터 때 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공부하고 계속 투자할 생각이고요. 앞으로는 2026년 되겠죠. 한 2026년에는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 주식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숏 전략을 좀 취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99,700이 다시 좀 넘어서고 있네요. 이러다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10만 불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좀 오름세가 더딘데 이게 좀 저항 세력이 많거든요. 저항 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. 아마 10만 달러 부근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더 저항이 세질 거예요. 그리고 숏 치고 있는 숏쟁이들 물량도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갑자기 매수세가 확 붙어서 이걸 뚫어내게 되면 숏이 다 청산을 당합니다. 그거를 숏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청산 당한다는 얘기는 반대 매매잖아요. 하락에 베팅했는데 이게 반대 매매가 되면은 이게 다 매수 세력으로 바뀌어요. 숏이 매수 세력으로 전환됩니다. 이거를 숏 스퀴징이라고 하거든요. 숏 스퀴징은 한 번에 갑자기 쭉 올라가요.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죠. 97,000달러 올라올 때. 요때 보시면 이게 3분봉이거든요. 긴 시간 봉이 아닌데 3분봉으로 한 94,250에서 한 번에 97,00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했던 게 보이시죠? 이게 매수 세력이 갑자기 생겼는데 숏이 터진 거예요. 숏 스퀴징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97,000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렸죠. 비트코인은 가격이 급등 급변하는 이유가 선물이 좀 가격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면은 롱이 반대 매매 일어나면서 쭉 빠지고 또 급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숏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오르고 이런 숏 스퀴징, 롱 스퀴징 뭐 이런 게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좀 급변하는 게 있거든요. 약간 초보자분들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들 텐데 좀 지나고 보면 다 적응이 됩니다.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.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쭉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내년 하반기, 내년 말 정도? 내년 한 11월, 12월부터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.
저는 숏은 한 1년 정도 가져갈 생각입니다. 뭐 펀딩피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의 경우에는 숏이 펀딩피를 오히려 받습니다.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공매 방어가 안 됩니다. 뭐 그럴 수 있죠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.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. 저는 팔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사지도 않을 겁니다. 저는 그냥 홀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저점에 잘 샀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돈 버는 건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. 매수와 매도 요 사이에는 네, 엉덩이의 힘이 있죠. 엉덩이의 힘은 제가 말하는 엉덩이의 힘은 장기 보유거든. 장기 보유. 수익 중일 때 팔고 싶은 거를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? 네, 수익을 너무 짧게 잘라내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수익 다 뱉어내면 어떠냐.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익절하더라도 다 파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데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장기 보유하는데 어떠냐? 그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꼈단 말이에요.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은 상태에서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크립토 윈터 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좀 미리 비중을 줄이거나 다 파는 건 뭐 잘 생각해 보시고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. 최고점 다시 다가가고 있네요. 이게 이럴 때가 좀 쫄깃쫄깃하죠. 10만 달러 찍자마자 이렇게 쭉 빠질까요?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. 지금 최고점 또 넘어섰어요. 753달러. 확실히 바이낸스보다 가격이 높죠. 네, 현재 바이낸스 가격은 499달러거든요. 코인베이스 가격은 746달러. 코인베이스가 아마 10만 달러 더 빨리 도달하게 될 거예요. 이건 바이낸스 차트는 아닙니다.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. 아마 언론에서도 코인베이스만 10만 달러 도달해도 10만 달러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엔 몰라도 지금 현재는 네, 코인베이스로 가격 체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800까지 찍었습니다. 99,800. 이제 0.2% 남았어요. 네. 99,800까지 찍었고 이제 200달러만 더 오르면 10만 달러입니다. 아직 업비트 가격은 좀 역푸가 세가지고 그렇게 높진 않은데 뭐 이 또한 금방 올라가겠죠. 매도 물량 때문에 쓱 빠질 듯. 네, 그럴 가능성을 저도 좀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. 10만 달러 이렇게 빡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찍먹할지 뭐 그것도 좀 지켜봐야죠. 10만 찍어도 조정 없이 쭉 간다.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? 네, 저는 만약에 조정 없이 쭉 가면 한 12만까지는 보고 있거든요.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. 숏치게 떨어져라. 상승장에서 숏치다가 진짜 망할 수 있어요. 네, 저는 상승장에서 숏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크립토 윈터 때 숏 치는 거지. 지금은 위험성이 너무 커요. 이더는 언제쯤 올라갈까요? 그러게요. 네, 이더가 힘이 너무 없네요. 이더가 펀더멘탈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. 이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. 레이어 2 위주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요즘에 누가 그 가스비 내고 이더리움을 씁니까? 레이어 2는 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더리움이 성장이 오히려 좀 저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더리움은 더 이상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닙니다. 디플레이션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. 가스비가 좀 써져야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는데 소각이 안 되고 있어요. 이더리움이.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반감기 때 빅트가 독주할 때 이더 22일 동안 횡보하더라고요.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더리움이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난 시즌에도 솔라나가 훨씬 더 많이 상승률로 봤을 때 훨씬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이더는 좀 무겁잖아요. 모르겠어요. 이더리움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네,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또 이더리움이 오를 수 있죠. 하지만 이더리움보다는 여러모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12월까지 이더 바닥 500불. 그랬군요. 그럼 한 9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. 오, 올라간다. 이제 150불 남았습니다. 150불.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이거 10만 달러 되는 거 보고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고지전. 그니까요. 이거 진짜 고지전 느낌이네요.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도달할 것 같은데
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무섭게 봅니다. 이제 무섭죠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. 저도 투자 추천하지 않습니다. 되게 위험해요. 일부 익절해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저는 팔진 않았는데 하여튼 좀 무서운 가격대인 것 같아요. 540달러는 너무 단기에 급등한 것 같아요.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좀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꼈습니다. MSTR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10만 달러 저도 보고 싶습니다. 이제 한 방에 가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찌끔찌끔 가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. 보통 이렇게 한 번에 확 쏘거든요. 알리안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산 거예요. 전환사채 산 거 아닌가요? 5% 뺀 거 말아 올린 건 그냥 업비트에서만 급락이 있었던 거예요. 여기는 5%까지는 안 빠졌습니다. 네, 한 2.3% 정도 빠졌는데 업비트가 갑자기 쑥 빠졌죠. 글로벌 차트와 좀 별개로 가고 있어요. 업비트는 좀 하락 나오네요. 아직은 뭐 10만 달러 돌파하러 가는 중인 것 같아요. 뭐 요 정도 변동은 원래 있습니다. 과세, 진짜 과세만 생각하면 좀 화가 나죠. 간만에 돈 좀 벌어보려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네요.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. 암호화폐 그 과세 유예 내지는 폐지를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야 표를 의식하거든요. 암호화폐 투자자가 적지 않은데, 그리고 간만에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거기에 과세하면 좀 화가 좀 날 것 같아요. 5천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 없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채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5천만 원 이상 수익 난 사람 진짜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내년엔 수익이 더 클 거 아니에요, 올해보다. 그거를 뭐 과세한다고 하니까 좀 화는 납니다. 좀 많이 미끄러졌네요. 한 500달러 미끄러졌습니다. 다시 또 영차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과세해야 된다고. 이상권님 뭐 미장 잘 하셨으면 비트코인 투자도 잘 하시지 않을까요? 네. 연관성이 꽤 있는 것 같고, 저도 주식 공부를 좀 했었는데 2005년부터 했거든요. 주식하고 코인은 진짜 다른데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도 또 달라요. 완전히 별개의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알트코인 투자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비트코인도 어렵긴 하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박살나서 걱정이네요. 좀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저도 좀 걱정입니다.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. 삼성이 돈을 잘 벌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잘 도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걱정스럽습니다. 10만 달러 가면 졸업할 줄 알았는데 저는 졸업을 안 할 겁니다. 은퇴도 안 할 거고 저는 죽을 때까지 크립토 투자하고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. 스테이킹 이자도 5천에 포함되겠죠. 모든 수익 다 포함입니다. 뭐 에어드랍 이런 것도 포함일걸요. 지갑에 넣은 사람들 과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? 지갑에 넣었다고 원래 갖고 있는 거 갖다가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. 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, 평가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. 계속 쭉 보유하면 과세 없어요. 양도세입니다. 양도세. 매도하면은 세금 내는 거예요. 양도세입니다. 22%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샀다. 그리고 올해 말에 2억이 됐다. 뭐 그냥 가정입니다. 그리고 내년에 3억이 됐다. 그러면 이게 2억 수익이지만 25년 1월 1일 기점으로 취득원가가 다시 계산이 되거든요. 과세 표준이 1억이잖아요.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쭉 가져가고 싶다면 2025년에 반 정도 파는 거죠. 1억어치를 팝니다. 그럼 수익이 이 중에 5천이니까 요때 3억이 됐잖아요. 네, 이 중에 한 1억어치를 팔아요. 그럼 여기에 수익이 5천만 원이잖아요. 공제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년에 1.5억을 팔아야 되네요. 1억 5천. 반을 팝니다. 어찌됐든 1억 5천을 팔면은 여기 5천만 원은 공제 받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. 나머지 1억 5천은 2026년에 또 매도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돼요. 매도하고 다시 매수. 그럼 5천만 원 공제를 받긴 하거든요. 요걸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5천만 원 공제하고 과세 유예 안 해주면 지금 다시 좀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.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10만 달러 다시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. 10만 달러 돌파 곧 할 것 같죠, 여러분? 하는 거 보고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거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네요. 금투세는데 폐지될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거고,
테슬라도 다시 오르나요? 저는 평단이 다 엄청 좋아요. 수량이 문제지 평단은 진짜 좋습니다. 제가 테슬라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평단이 비슷해요. 이거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비슷해졌습니다. 한 115불 정도? 평단 진짜 좋지 않습니까? 테슬라도 한 200% 수익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 300% 정도 수익이 되고 비트코인도 평단이 진짜 좋아요. 비트코인 평단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3천만 원. 평단 진짜 되게 좋지 않습니까? 나중에 제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저는 사고 있습니다. 방송에서 이야기할게요.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월인가 방송할 때 이야기 자주 했어요. 법인 계좌로 사고 있다고. 하여튼 뭐 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평단을 잘 잡는 것 같아요. 매도만 잘하면 될 것 같아. 근데 뭐 장투도 아니에요. 테슬라는 23년 1월에 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4월에 샀어요. 한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뭐 장투라고 할 수도 없죠. 급등해가지고 운 좋게 쌀 때 좀 잘 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히 올랐을 때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그런 데 있어요. 위험성도 크거든요. 그냥 기대 수익 한 200%는 보고 투자해야 안전하지. 앞으로 글쎄요. 뭐 한 100%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비트코인 앞으로 상승폭이. 기대 수익 100%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20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. 전 다 팔 거 아니에요. 일부는 남길 거니까 20만 달러 가주면 너무 땡큐이긴 한데 근데 그건 모르니까. 7개월이면 장투인가요? 아 그런가요? 전 한 7년은 돼야 장투라고 생각해가지고 중장기 투자죠 뭐. 중기 투자? 1년 미만은 저는 중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미만은 단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렇게 사타 팔았다 뭐 이런 트레이딩은 잘 안 해가지고 5천만 원이 크나요? 공제금액 5천만 원이? 우리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. 네. 5천만 원 크다고 하면 부자 되기 되게 멀어요. 우리가 잘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제가 2천만 원 초반대에도 많이 샀거든요. 한 2,300만 원에도 많이 샀거든요. 이때 2,3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 1억 2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. 저 이 가격에 실제로 꽤 많이 샀어요. 그러면 요 가격이 됐으니까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번 건데 그럼 세금을 한 5천만 원 공제해도 6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니까 한 1, 2천만 원 내거든요. 한 개만 있어도 개수가 많아지면 뭐 억 단위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. 양도세를. 물론 수익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아직은 너무 법제 마련이 안 됐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해외 계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된 거 개인이 다 책임지라는 거거든요. 그거 어떻게 다 산정을 합니까? 그래서 좀 되게 좀 골치 아프게 하고 있어요. 좀 방법이라 툴이라도 좀 마련해 주든가. 개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되거든요. 개인이 알아서 신고 잘 못하면 과태료 물고. 뭐 이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?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. 그냥 편하게 낼 수 있게 해줘야죠. 세금 내는 돈도 돈인데 이거 내가 수익 일일이 다 계산해갖고 세금 낸다. 끔찍하지 않습니까? 물론 업비트에서만 사고 파시는 분은 어렵지 않아요. 하지만 저처럼 해외 계좌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지금 시스템에서는. 과세를 네, 뭐 좋다 이거예요. 세금 내겠다. 하지만 세금 내기 편하게 해놔야죠. 네, 이거 뭐 세금 어떻게 냅니까? 알트코인 만약에 뭐 한 10가지 갖고 있다. 뭐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산정해요? 해외 거래소는 업비트처럼 편하게 뭐 이렇게 잘 안 돼 있거든요. 내가 다 계산을 하라는 건 미친 거예요. 뭐 세금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습니다. 세금이 필요하니까 내는 건 맞는데 코인 쪽 과세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저 세금 많이 냅니다. 부동산세, 뭐 종부세 많이 내고 그리고 소득세도 꽤 많이 냅니다. 법인세도 내고 저 각종 세금 많이 내요. 다른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거든요. 근데 코인 과세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코인 과세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. 당연히 합산이죠. 코인당 5천만 원이면 네, 알트가 미쳐 날뛰겠네요. 국민연금 이번에 투자 잘했던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 샀죠. 네,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 둘 다 투자했는데 코인베이스는 한 50% 정도 수익 중입니다. 코인베이스 50%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수익이 좀 귀엽습니다. 미국 주식은 자국인일 경우 세금이 없습니까? 글쎄요. 그런가요? 제가 알기로 한 20%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1%? 저 한 양도세 한 20% 내던데요. 네, 미국 주식으로 수익 얻으니까. 로프로 뛰어들어서 잡고 싶다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. 이게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20만 달러.
20만 달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. 20만 달러 정도 되면 이제 3억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4월에 왜 못 들었을까요? 방송 자주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얘기했어요. 일주일. 법인 계좌 만들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다.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를 매일매일 한 주씩 사고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에 다 샀다는 얘기도 했고 아마 그때 매력이 안 보이셨을 거예요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그때 엄청 빠졌거든요. 지금이야 많이 올라가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때는 아마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셨을 거예요. 전 제가 매수했으니까 이때가 다 기억나는데 200달러 찍었다가 100달러 초반까지 갔잖아요. 저점이 한 101달러인데 제가 요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한 주씩 이렇게 사다가 지금 가격으로는 10주씩입니다. 액면분할 10분의 1로 해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훅 빠지길래 이때 요때 한 반 정도 샀고 나머지 반을 그냥 몰빵했어요.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더라고요. 못 모르고 투자했는데 쥐잡은 격이죠. 뒷걸음질 치다가 여기에서 그래서 평단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방송에 이때쯤 한 거 보시면 있을 거예요. 지금은 갑자기 엄청 급등했어요. 저도 이게 뭐지 싶어요. 네, 이게 뭐지? 왜 이렇게 오르지?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. 비트코인 차트랑은 조정받고 있네요. 5시 넘었으니까 10만 달러 좀 보고 방송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. 네,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밤에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방송을 확실히 못할 것 같고요. 내일 아침에는 술은 안 먹을 거니까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약속 마지막 약속입니다.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개인적인 약속도 안 잡을 거예요. 네, 오로지 비트코인에만 집중하고 트레이딩에만 집중할 겁니다. 그렇다고 제가 트레이딩에 집중한다고 뭐 단타 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계속해서 분석하고 전략 짜고 그거를 뭐 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과 나눌 거예요. 전략을 계속 짜야 되거든요.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시나리오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때 닥쳐서 생각하잖아요. 그럼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든요.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. 트레이딩은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저는 제가 세워놓은 전략대로 못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전략은 성공률이 한 80%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20%의 확률로 놓치면 이게 평생 동안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좀 집중하시고 원스윙 하시고 좀 냉정한 평정심, 뇌를 쫄깃쫄깃한 상태로 아주 좀 집중력이 극도로 달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6개월 동안 큰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행복한 주말 되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